애들 이유식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또 특히 일반 재료가 아니고 유기농 재료로만 저희 하거든요. 단가가 좀 높지만 그걸로만 해서 좀 차별화해가지고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럼 엄마들이 워킹맘도 마찬가지고 전업맘들도 애들 키우기 요즘에 힘들고 또 요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막 마트 가서 장 보고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엄마들이 가장 오는 이유가 뭐냐면 만들었는데 안 먹는다는 거죠. 그게 멘붕이 와서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해봤는데요. 안 먹어요. 슬프다. 네. 안 먹어. 그러면 엄마들 멘탈 붕괴되거든요. 다 해서 매트까지 애들 끌고 가서 장 봐와서 레시피 유튜브 보고 다 했는데 애 한 먹고 안 먹어서 왔다. 먹뱃. 네. 애들 도저히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여보고 여기서 한번 먹여보고 하겠다 해가지고 특히 뭐 고객님들 중에는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본인이 그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안 하고도 되고 또 다행히도 잘 먹는다 하니까 피드백 주면 저희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반찬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애들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소금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일부러 많이 안 먹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인분들도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또 뭐냐면 제가 장사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분명히 조금 여유롭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는 예약제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무조건 만들어서 오셔서 파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예약을 해요. 필요한 것만 네. 딱. 그래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오히려 더 믿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드 손님은 없어요? 거의 없죠. 오셔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될까 말까고 다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그 양만 저희가 새벽부터 나서 만들어서 드리는 거라서 오히려 더 신선하고 먹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이유식은 저희가 먹기 좀 어른들은 먹기 힘든데 반찬은 여유분이 있어서 남는다 그러면 집에 가져와서 저희도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먹이고 저희도 먹거든요. 저랑 와이프도 먹으면 식비가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그걸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석이조인 거죠. 먹는 장사를 하셨을 때 만약 반찬 쪽에 장사하신다면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찬이라는 게 사실 네. 이 개인 입맛이 다 달라서 네네. 이게 성공하려면 사실 네네. 이 가장 대중적인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그 반찬이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하루에 정해져 있어요. 4가지 반찬 하거든요. 바뀌어요, 계속. 메뉴가 바뀌고 뭐 국도 들어가 있고 뭐 볶음밥도 있고 애들 덮밥도 있고 애들이 먹는 거죠. 대부분 애들이 먹는 거고 그런 반찬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거의 소금은 하지 않고 이제 특히 먹는 나이대는 이제 돌 지난 애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더 나이 있는 애들도 먹지만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특히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없어요. 집에 많아봤자 2명, 1명이라서 엄마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우리 남편 입에는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 우리는. 근데 그렇죠. 내 애들 입에는 좋은 거 뭐 유기농 다 그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입지가 장사는 입지도 중요한 것이 수성구에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한 이유가 거기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반찬이 이렇게 비싸라고 할지언정 유기농? 당일날 만들어서 팔아? 근데 배송까지 해주고 매일 조금씩 바뀌어? 애들 입맛에 맞게 저희가 조금 메뉴를 또 덮밥이라든지 또 메뉴를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엄마들이 4가지 반찬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아니 어차피 마트 가서 장 봐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거든요. 엄마들은 그 시간에 뭐 본인들 할 거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은 당연히 그게 더 좋고 직장 다니시면서 배송 집에 오니까 집에 와서 그냥 먹이면 되고 그러면 그게 다 서로의 필요 충분 중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다 일일이 하기 힘든 거를 만들어서 집에까지 배송 서비스를 해드리면 그냥 애들 갔다 오면 씻기고 밥 먹이면 되니까 거기에 니즈를 서로 맞추는 거죠. 코로나 영향도 없으셨겠네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좀 거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또 어차피 비대면이잖아요. 그 문에 앞에까지 저희가 배송에 걸어드리고 나오는데 엄마들이 오히려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냥 직접 만들으셨던 분들도 마트 가기도 좀 요즘에 꺼려 하시고 또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또 힘들고 어차피 반찬 만들려면 특히 여름에 특히 좀 주문이 많은 게 땀 흘리시면서 더울 때 막 반찬 집에서 하시는데 힘들거든요. 불 켜는 것도 싫어요. 물론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제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일일이 다 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번 소개받아서 왔다, 뭐 애들이 안 먹어서 왔다, 내가 만든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소문 나가지고 나는데 코로나 돼서부터 저희가 다행히도 매출이 조금 출렁인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여기 맛있네, 뭐 애들 잘 먹더라 해서 소개 받아가지고 다행히도 조금이라도 뭐 손해 안 보고 하는 게 저희는 다행인 거죠. 코로나 시대 너무 힘든데 요즘에. 그 가게 운영을 지금 같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랑 와이프분하고 같이. 둘이. 예. 하루 종일 그럼 붙어 계시겠네요? 하루 종일 붙어있죠.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죠. 근데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그 사업장에 저희 사장님이 와이프로 이름이 돼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종업원인데 완전하게 어떻게 처음에는 막 이런 거까지 싸워요. 사람이.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와이프의 솔직히 뭐 습관이라든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서로의 생활 습관이 부딪히는 거죠. 한 공간에 새벽부터 계속 그러니까. 4-5시까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따로 또같이라는 개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재료 준비는 이제 같이 하는데 특화돼 있어요. 와이프는 반찬만 만들어요. 저는 이유식만 만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학원 가서. 저는 이유식만 배웠고 와이프는 반찬만. 대신에 그 전에 재료 준비는 같이 막 이렇게 막 재료 준비가 일이 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장사하시는 분 뭐 이해하실 건데 만드는 게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재료를 다듬고 씻고 준비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다 만들어가지고 포장할 때 용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 다 걸리고 만드는 건 사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엔 음악도 막 같이 들었어요. 스피커로 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 음악보다는 이 음악이 난 좋은데 취향이 달라. 취향이 달라. 아이 뭐야 나 이거 듣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일은 딱 같이 하는데 완전히 이제 본인 이어폰 서로 무선 이어폰 끼고 근데 와이프가 요즘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와이프가 작년도부터 주식에 완전 꽂혀 있어요.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주식이다. 저는 부동산이잖아요. 저는 또 주식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 그 저녁까지 계속 주식 강의만 듣고 있더라고 유튜브로. 그래서 그래도 일을 하면서 뭐 하나에 빠져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게 좋겠구나. 저 하나에 빠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듣고 와이프는 그거 듣고 따로 똑같이 서로 안 듣고 서로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덜 싸우더라. 귀를 막아버려라. 네.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 안 들으면 되거든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말을 안 하시면 돼요,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럼. 말을 안 하면 안 싸운다. 그게 더 애틋하더라. 솔루션이 말을 안 한다? 같이 있었는데도, 뭔지 떨어져 있는 느낌. 왠지 주말 부부 하는 느낌이거든요. 뭐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해봐요, 서로. 뭐 중요한 말은 하겠죠, 서로. 이렇게 막 다듬어 달라? 오케이, 하겠다. 보통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아요. 한 발자씩만 물러나면 된다. 양보 안 돼요. 양보가 안 되고 말이 이론적인 얘기고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뭐 좋은 남편감 이런 분은 좋은데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조금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주식 제 처음에 솔직히 좀 무시했어요 와이프를. 아니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주식이야 걱정을 했죠. 왜냐면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작년부터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본인이 막 수익률 보여줘요, 저한테. 이만큼 올랐다고요. 아니, 와, 이거 부동산보다 훨씬 낫네. 이러면서 막 서로 칭찬도 해주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저는 부동산 관련돼서.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좋아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특히 부부는 공동명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금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는데 와이프가 부동산에 저는 투자하기 전에 항상 브리핑을 하거든요. 제가 일단 부석 다 해놓고 집에 가서 노트북으로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사기 친 그 궤적 하듯이 이렇게 해서 난 여기를 투자하고 싶다 하면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번에 갔던 데도 다 갔어요, 같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말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하면서 공동 명의로 항상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도 내가 여기 50% 지분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래야 한 번씩 툭툭 물어보는 거죠. 거기 저번에 투자했던데 뭐 요즘 어떻게 됐냐. 그럼 또 얘기해 주죠. 다행히도 이만큼 조금 올라갔네. 보통 시세를 물어보죠. 네, 얼마냐? 아니, 다른 거 안 물어보죠. 뭐 얼마 올랐어. 이거죠. 얼마 올랐어. 관심이 많이 없는데도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 얘기해주면 일할 맛이 나겠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일을 하면서도 뭔가 아까도 월세 흐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직장인인데 남들한테 말은 안 하는데 막 월세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힘이 들어가지. 네, 일을 하는데 나는 뒤에 있어, 뭔가. 뒷배가 있어. 받쳐주고 있어. 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막 시세가 올라주고 전세가 올라가는 게 있어. 난 자산이 있어. 이거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이 자영업시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막 잘 안 되고 장사가. 그러면 완전히 막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인드도 안 되고. 장사 더 안 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것보다는 뭔가 딱 해놓고 뒷배가 있는데 되면 장사까지 잘 되면 바쁜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사람이 되더라고요. 부부끼리 장사 사업을 하실 때는 필수품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